제가 먼저 소개를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누스캔 사업가 김영숙입니다. 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제 스폰서님은 오영의 김추영 사장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진행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강사님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티업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생각한 게 제가 랠리 때 제가 춤을 췄잖아요. 다 보셨나요? 근데 못 보신 것 같은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춤을 추니까 저 사람이 춤을 춰? 라는 고정관념에 제가 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오실 분도 이 화장품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남자분 혼자 백만장자까지 쭉 가신 분이고, 그리고 여자들이 더 많이 할 것 같은 전직 연구원 출신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뉴스캔을 사업을 하셔서 거의 초창기부터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프레임을 깨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거든요. 정말 백만장자 사장님 나오실 때 어떤 박수를 저희가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연습 없이 바로 모시겠습니다. 백만장자 조기준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핀인 정식 받는 거. 꿈이야. 너무 신나게 노래를 해주셔갖고 그냥 공연 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고난 주간에 저는 조기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만으로 사업자가 되고 나서 약 18년이 좀 있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요모양 요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박상용 사장님께서 랑현 에이스 그룹 리더스쿨에서 피부에 대한 강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갖고요. 제가 리더들 앞에서 무슨 피부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오늘 피부 생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바탕화면은 잊으셔도 됩니다. 북한말 많이들 아시죠? 10가지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서 적어봤는데 다이어트를 살각이라고 하죠. 스타킹을 하루살이 양말, 전구 다 같이 하면 안 돼요. 콜라 저렇게 부른대요. 왕따도 있나 봐요, 북한에서. 모조리 혈액형을 P형이라고 하고, 멸균을 균, 깡그리. 그러면 살균은 뭘까요? 살균. 멸균이 있고 살균이 있잖아요. 살균은 그냥 균 죽이기. 멸균은 깡그리 죽이기. PC방을 기술을 공사수업을 네티즌을 방심이. 북한말 참 재밌죠.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 파우더 있어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이걸 뭐라고 할까요? 북한말로? 가루. 돌가루. 네. 답이 어디서 나오셨어요? 부자거든요. 부자. 모르시겠어요? 예,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예, 돌분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돌분이라고 하는데 그 원료를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이 돌이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면 활석 이렇게 그러죠. 탈크입니다. 탈크. 뉴스킨 색조가 갖는 가장 큰 타사하고 비교되는 장점이 탈크풀이에요. 탈크풀이. 뉴스킨의 색조에는 돌가루가 없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면서 강점이죠. 이 활석 안에는
성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 성면 다 아시죠? 발암성 물질이고 흡입하거나 뭐 노출되면 10년, 15년 뒤에 폐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1급 발암 물질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화장품에 대해서 혹은 아기들을 엉덩이 짓무르지 말라고 그 썼던 그 파우더 있죠, 베이비 파우더.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성면 성분이 들어가서 성면 파동이 있었죠.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6개 업체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료 공급 업체인데 이 활성, 이 탈크를 공급을 할 때 성면 성분을 제거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거죠. 대한민국의 엄마 아기들은, 어떤 엄마 아기들은 그 성면이 포함된 파우더를 아마 사용했거나 흡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존슨앤존슨 다 아시죠? 발암 파우더 소송 또 패소 배상금만 5조 원. 이것도 다국적 기업이고 사용자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미국의 한 소비자 여성이 나 난성 걸렸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존슨앤존슨이 보통 대기업이면 이기죠. 우리가 의료 소송이 나거나 뭐 이렇게 소송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나면 개인이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소비자 손을 들어줬어요. 인정된다. 그래서 4,700억 원대의 이 대기업에서 소비자들을 향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판결이 난 거고, 그게 점점 늘어나서 최근에 5조 원까지 물어주고 있어요. 그 성분이 뭐다? 탈크 안에 있는 성면 성분 때문에 그렇다. 그걸 우리는 돌분이라고 북한에서 부른다. 돌분. 스킨을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북한에서는? 살결물. 살결물이라고 합니다. 예. 아이라이너는? 재밌네요. 아이라이너? 눈썹먹. 네. 아이라이너를 눈썹먹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북한말. 먹. 눈썹먹. 네. 맛배기로 이렇게 성면에 대해서, 탈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이 질문으로 시작한 회사죠. 정말 피부에 좋은 화장품 없을까? 그런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왜 만들지 못하지? 라는 그 오너들의 그 대화 속에서 그 옛날 84년도에 창립이 된 거죠. 그 정말 좋은 스킨케어 화장품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킨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죠?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거, 기능적인 거, 그리고 특성이라는 걸 알죠. 화장품은, 스킨케어는 그 피부가 갖고 있는 특성과 피부가 갖고 있는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거나 보호시켜주고 때로는 치료해주는 기능이 되어야 그 화장품이 정말 좋은 화장품이 되는 거고 스킨케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에서 사실 이제 뉴스킨이 시작됐고, 그 답을 피부의 특성과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 회사가 제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피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뉴스킨이 왜 피부에 최선인지, 뉴스킨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우리 뉴스키너들의 사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사실 이제 2001년도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뭐 3개월, 4개월 전에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스폰서를 만났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누구냐면 500만 장자 이병진 사장님이죠. 제가 여기 방송국에서 감탄을 너무 잘해요. 제가 원래 졸렸고 되게 따뜻한데 여기만 보기도
발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병진 사장님을 제가 인터넷으로 만났습니다. 이병진 사장님이 그 옛날에 인터넷에 불법 광고를 하셨어요. 방침 및 절차 이거에서 사실은 불법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그 2000년도, 96년도에 한국에 뉴스킨이 들어오고 이병진 사장님께서는 98년도에 사업에 입문하셨대요. 그리고 한 3년 차 되는 때 제가 그 이병진 사장님을 만난 거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2000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인터넷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다 PC 통신이나 아예 그런 거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 40대가 넘어간 그런 중년의 분이 인터넷을 그렇게 네이버에 그 블로그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는 앞서가는 거죠. 굉장히 잘 만든 홈페이지가 아니라 굉장히 허술한 홈페이지였어요. 그냥 그림만 갖다 붙인. 그래서 넥스트. 그래서 한 23개, 4개의 슬라이드로 사업 설명 자료를 붙여놓고 맨 마지막 장에 당신은 꿈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노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올려놓고 연락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전화를 한 게 그 만남이었죠. 제가 패턴을 막 뺏기네요. 한박한박 해야 될 말을 까먹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까먹었어요. 이병진 사장님을 그렇게 만나서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이게 지금 다른 얘기지만 화장품을 선택하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피부의 특성과 기능에 입각해서 내가 쓰는 화장품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광고 믿고, 그 다음에 대부분 화장품 선택할 때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보시다가 뭐예요? 뚜껑을 열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는 분 없고 코로 가죠. 그래서 냄새 맡고 향 좋네. 그러면 내 거야. 이게 나하고 맞는 거야. 이런 식의 화장품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당시에 뉴스킨 사업을 정하는 분들은 피부가 갖고 있는 특성과 기능에 입각해서 뉴스킨의 제품이 이렇게 피부의 특성과 기능과 맞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피부를 보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정말 좋은 스킨케어에 대한 부분은 피부학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이고, 아마 그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옛날 드라마인데요. 20년 가까이, 15년, 20년 됐을 거예요. 화장품을 재료로 한 드라마의 어떤 일부분인데, 그 연구원을 앞세워 놓고 회사 오너들이 물어보는 건데, 그 오너가 뭐라 그러냐면, 화장품에 좋은 성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부 표피를 뚫고 진피층까지 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번 이거 클릭해 주시면 다음 문제는 콜라겐, 지방, 보톡스, 각종 호르몬, 항산화제 등이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이러한 성분들이 화장품에 함유가 되어 있다 해도 실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화장품이라도 표피를 뚫고 진피층까지 흡수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결국 이 흡수율이 높은 화장품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피부 구조를 보면 잘 드러난다. 피부는 인체의 다른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피부가 아니라 빛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다. 피부의 주된 기능은 외부 물질의 침투를 막는 것이다. 화장품이 피부에 발려도 우선 각질층을 통과하기 어렵다. 각질층 사이의 지그재그 공간, 즉 세포간 지지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또한 중층 고조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혹 통과한 물질도 피부 탄력을 만드는 진피층으로 내려가기 전 기점하게 막혀버린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사실은 가장 큰 장기거든요. 우리 몸 전체를 다 뒤덮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서의 그런 어떤 해로운 화학물질, 자외선, 미생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요.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 전해질, 영양분 그런 게 밖으로 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굉장한 장벽입니다. 네, 요 그 짧은 동영상 안에 오늘 제 강의에 모든 게 들어있고요. 사실 여기서 끝내도 돼요. 노래 계속 들으시면 저 위에 영어로 쓴 게 다 읽혀지시겠죠? 코스메틱, 스킨, 딜리버리 시스템. 화장품은 흡수율이 중요하다. 아까 그 드라마의 연구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좋은 거 넣는데 표피에서 그냥 겉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품은 진피층까지, 아니 표피 안에까지 흡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들어가되 그 영양 성분, 그 유효 성분이라고 하는 좋은 성분들이 변질되지 않고 빨리 전달되는가, 그것이 두 번째 관건이에요. 화장품을 만드는 연구원들은 그거에 초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를 사실은 전 놓쳤던 것 같아요. 피부가 갖고 있는 특성적인 부분을 감각하고, 흡수율 잘 되나, 영양성분, 유효성분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흡수가 되나, 그리고 트러블 안 나나, 뭔가 이렇게 피부 반점이 변형이 안 되나, 이런 것들의 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피부가 갖고 있는 특성이고, 기능적인 부분을 어떻게 화장품이 잘 조화롭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걸 뉴스킨에 와서 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피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그 전에 트루페이스 라인에 플라밍 솔루션 아시죠? 네. 아미노젠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자동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다. 프레모신이라는, 뭐라고 돼 있냐면 트루페이스 트리트먼트의 주요 미용 성분들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 복합체. 그래서 프레모신이라는 성분이 그 액체 플라밍 솔루션에 들어있고, 두 번째,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한 구성 성분, 필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16종이 쫙 들어있다. 라이신, 글라이신, 프롤린, 아날린, 페니랄린, 류신, 발린, 글루탄, 알지닌, 스티롤린, 히스티딘, 이소루신, 왜 그러죠? 트리오닌, 마그네슘, 아스파테이트, 오르티닌, 세린,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한 개가 아니라 16개가 복합체로 들어있다. 그래서 아미노젠 이렇게. 그 플라밍 솔루션이 사실은 일반 에센스에 들어가는 성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효 성분들이 대량 들어가 있어요. 그냥 보면 통에 리프트팩 액티베이터 통과 똑같은 통에 그냥 액상으로 그냥 스킨처럼 들어가 있는데 맹물처럼 보이죠, 일반 사람들 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그 에센스 스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3만 얼마밖에 3만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거기에 봉 하나 더 붙어도 전혀 비싼 게 아니에요. 뉴스킨은 가격적인 부분을 성분하고 비교해서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싼 거예요. 너무너무 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임상이 돼 있고 안정성 테스트가 돼 있다는 거는 가격으로 사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그렇게 영양 필수 유효 성분들이 이 색조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뉴스킨을 바르는 치료제라고 얘기를 할 때 색조가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 제품도 너무너무 좋고, 우리 108% 에이질라 갈바닌 너무너무 좋지만 색조가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에센스급에 들어가는 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조를 사실은 다른 걸 쓴다, 뉴스킨 제품을 쓰고 다른 걸 쓴다, 그거는 얼굴 정말 잘 청소 관리해놓고 쓰레기 붓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뉴스킨에
대부분의 색조는 뭐 나이 드신 분도 써야 되지만 이 사춘기 아이들, 여자아이들 색조에 관심 있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초등학생들, 여자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뭐래요? 얼굴에 네, 색조해요. 근데 그 색조가 정말 좋은 거냐? 색조에 하는 본질적인 의미, 색조의 그 궁극적인 목적 뭘까? 이쁘게 보이려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색조의 본질적인 하는 목적은요, 피부 보호에 있습니다. 피부 보호를 하기 위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색조들은 자격 미달이에요. 대부분. 뉴스킨이 정말 자격으로 완성 맞춤이다라고 공부해 보시면, 사용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의 변천사인데 한 5, 60년 전에 화장품 흑백 TV 시절에 화장품 광고와 지금의 화장품 광고의 컨셉을 한번 볼게요. 한번 틀어주시죠. 여러분의 언제나 매력있는 아름다움으로 이끌어드리는 아모레 화장품. 이름이 목소리 부드러운 아모레. 2010년도 자연이 감춰둔 촉촉함의 비밀은 바로 이 고온 스팀. 에스베 여왕 시어버터에 100도씨 고온 스팀을 더하면 스팀처럼 촉촉하게, 시어버터 영양은 깊게. 48시간 스팀 보습, 네이처 리퍼블릭 모이스트 스팀 크림. 피부 속까지 스팀 보습하세요. You are the nature, Nature Republic. 제가 그 두 가지 그 화장품 광고의 극단적인 차이점을 딱 얘기하라면 뭘 것 같으세요? 어때? 네. 흑백하고 칼라죠. 아모레 퍼스픽 광고에서 파운데이션을 이제 광고할 때 그 글씨 보셨죠? 파운데이션 그 앞에 뭐라고 또 글씨가 나왔어요? 방금 보셨거든요. 다시 볼까요? 글씨라고. 됐습니다. 맞았어요. 콜드 크림이 파운데이션 그 광고할 때 왜 나왔을까요? 희한하죠? 그냥 넣은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어머니 시절, 저희 이제 어머니 시절 때 동동구루무 크림, 영양 크림을 동동구루무라고 해서 그거 바르셨거든요. 그게 콜드 크림이에요. 피부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 할 때 바르는 그 얼굴에 바르러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그 크림 뭐예요? 콜드 마사지 크림이잖아. 콜드 마사지 크림이잖아. 왜 콜드가 들어갔을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걔 크림의 기운이 차요 일단. 근데 왜 찰까? 석유 기름이기 때문에 차요. 석유 원유에서 추출한 맑은 기름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콜드 크림은 석유 원유에서 추출한 그 기름이 기본 베이스로 들어요. 99%. 존슨앤존슨 베이비 오일, 마사지샵에서 바르는 마사지 크림,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써왔던 영양 크림, 다 뭐가 들어있다? 이 콜드, 찬 기운의 맑은 액체기름, 그걸 우리 광물성 기름, 이렇게 미네랄 오일, 그게 들어가요. 지금의 화장품 광고 대부분 다 뭐죠? 물 광고. 화장품 지금 어느 순간 물로 변했어요. 우리 화장품 물
화장품이 기본되어 있는 수분성 화장품이야 라고 광고를 은연중에 합니다. 그렇게 숲속에, 그 다음에 바닷가, 그 다음에 물의 그 잔잔한 영상 이런 걸 주면서 우리 화장품 무슨 화장품? 수분 화장품. 왜요? 예, 촉촉한 화장품을 이제 강조하면서 수분을 공급해줘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인체 노화의 원인은 뭐죠? 예, 대부분 알려져 있는 게 몸에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화장품도 수분을 공급해주는 컨셉으로 써야 된다라고 모든 소비자들이 지금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화장품이 그런 컨셉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광고는 저렇게 시작했어요. 콜드크림으로 해서 화장은 지우는 게 중요해. 그래서 클렌징에 정말 그 중점을 둬서 화장품을 광고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가 천연 화장품 시대가 됐어요. 식물성 화장품 시대, 자연주의. 그러다가 이제 수분성으로 돌아선 거예요. 저기는 기름, 여기는 물. 완벽하게 차이나. 50년을 두고 60년을 두고. 뉴스키는 84년도에 어떤 컨셉으로 됐는지 궁금하시죠? 네.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다 했어요. 지금. 이렇게 피부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리면 저렇게 되죠. 근데 뭐라고 위에 써 있죠? 네, 자연 피지막의 원리. 화장품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이드에 뭐가 돼 있냐면 피부에 대한 원리, 구조, 뭐 이런 거, 특성 이런 거 나와 있는 자료가 있고요. 노화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 뭐라 그러죠? 네, 주범 자외선. 자외선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 자외선보다 더 앞서서 피부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 그거를 이제 저렇게 올려놔요. 또 보시면 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연 피지막, 피지막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돼 있죠? 기름, 지방산과 물, 유산 성분의 이중막을 형성. pH 4.3에서 6.5의 뭐? 약산성. 피부 구조가 저렇게 돼 있죠. 그걸 한번 그려보면 피부는 피부 구조 잘 그리시죠? 표피, 진피, 피하지마. 네, 모공, 피지색, 땀색 저렇게 그리는 거죠. 표피는 5층, 4층,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급층, 아까 기저층이라고 동영상에서 나왔죠? 기저층을 아무리 좋은 흡수율이 좋은 화장품이라도 여기를 또 뚫어서 진피층까지 내려가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 기저층이 피부 표피의 마지막 층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그 기관이 있는데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색소 공장이 있죠. 쉽게 진피는 이렇게 그물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그물에 해당하는 것이 콜라겐이고, 침대 스프링처럼 탄력을 주는 또 하나의 그 성분이 엘라스틴이에요. 요거는 콜라겐, 엘라스틴은 단백질이에요. 그 피부의 진피의 근간을 이룬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피부 구조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가 됐다라는 거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쪽 그 구조물이 변형이 되거나 소실되거나 약해진 걸 의미하는 거죠. 피부에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뭐 피부에 대해서 전제를 하라 그러면
아까 그 전문의가 얘기한 인체 중에 가장 큰 장기다. 그러니까 면적도 넓고 가장 큰 장기다. 그리고 유일하게 공기하고 외부하고 맞닿아 있는 기관이다. 이런 이제 그 전제가 필요하고,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피부는 참 똑똑한 기관이다. 그리고 인체 기관이 다 신비롭고 신기하지만 특히 피부라는 조직은 정말 신비롭다. 왜 그러냐면 저 피지막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피지샘에서 피지가 나와요. 이거는 유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땀샘에서 땀이 나와요. 그건 수분으로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얘는 기름이고 얘는 물이죠. 물하고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는데 피부는 참 신비로워서 섞인다. 그게 자연 피지막의 원리예요. 섞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지막. 네, 자연 피지막. 이걸 피부학 용어로 정확하게 약산성 천연 피지막 혹은 약산성 천연 보호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보호막이에요. 약산성이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지막의 특성. 왜 보호막이냐면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균, 세균, 해로운 세균으로부터 보호되라고 보호막. 먼지, 요즘에 정말 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되라고 보호막.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같은 유해 물질, 이런 공해로부터 또 보호되라고 보호막. 첫 번째 이 균은 알칼리 환경에서는 증식을 하고 대부분 산성 환경에서는 사멸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살균막이에요. 조물주가 만들어준, 우리한테 선물로 준 살균막이 저 피지막인데 우리는 이거를 배기름이라고 하죠. 화장품 학자가 제가 어디선가 예전에 본 것 같은데 가장 피부에 좋은 화장품은 개기름처럼 만들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개기름을 싫어했죠. 특히 여성분들은 개기름이 번들번들거린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안을 빡빡 뽀드득 세안을 했어요. 뽀드득 이게 잘 닦였다라고 생각해서 피부가 청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피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열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면 동안 피부라는 조직에서는 주인인 나를 위해서 보호막을 쳐줬거든요. 그게 개기름막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깨끗하게 닦아버리면 피부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르는 스킨 케어 제품이 뭐죠? 예, 영양크림부터 뭐 에센스, 또 선크림, 그리고 색조를 바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피부의 기능, 여기 이걸 특성이라고 하고, 기능적인 부분, 첫 번째 호흡, 두 번째 배설, 세 번째 보호, 네 번째 유지, 다섯 번째 체온 조절, 여섯 번째 비타민 D 합성, 일곱 번째 충격 완화. 이렇게 피부의 기능이 많이 있는데, 화장품학적으로 봤을 때 이 호흡 기능을 방해하는 화장품 컨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내가 발라서 여기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아버린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주인인 나는 촉촉해요. 근데 피부는 숨 막혀요. 이게 피부는 똑똑한데 주인인 나는 멍청했던 거예요. 사실은 피부를 잘 관리한다라고 뽀드득 세안했고, 그 다음에 촉촉하고 수분성 화장품이다라고 해서 썼던 그 촉촉한 화장품이 사실은 피부의 호흡을 방해하는 유분성 기름으로 되어 있는 화장품을 여태껏 10년, 20년, 30년 발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어떻게 돼요? 노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화가 되냐? 칙칙하게. 그걸 우리는 피부와 용어로 황변 현상이라고 해요. 오랫동안 유분성 화장품의 컨셉을 썼던 분들의 특성, 피부가 칙칙하고 누리끼리하다, 황변 현상, 거무튀틱하다, 흑변 현상.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리죠. 파운데이션으로, 색조로 가리죠. 가리면 그때 겉에 그 표면상은 되게 이쁜 얼굴이 되지만 집에 가서 얼굴을 지우는 순간 못 알아봐요. 누구냐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의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약산성 하는 거예요. 존슨앤존슨 아까 그 성면 파동 나와서 대상을 물어줬잖아요. 그 회사가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하는데 30년도 더 됐어요. 그때 내놓은 그 30년 전에 내놓은 스킨의 이름이 있어요. 존슨앤존슨에서 pH 5.5라는 게 있습니다. pH 5.5 스킨 이름이 pH 5.5예요. 그럼 30년 전에 존슨앤존슨은 피부가 약산성인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화장품 회사가 피부가 갖고 있는 특성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기능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그럼 그거에 맞는 화장품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만들었죠? 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무난한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광고를 해서 파는 물건들은 무난해야지. 뭔가 트러블이 나고 뭔가 부담스러워지면 그거 어떻게 돼요? 바로 반품 나와요. 환불 나와요. 클레임 나와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거를 싫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청결함을 주는 세안제는 뽀드득 세안을 하는 강한 염기성의 강알칼리의 세안제를 만드는 거예요. 빨래비누 같이. 그리고 단시간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유분 베이스의 컨셉에 촉촉함을 주는 향도 좋고 한방 원료가 들어가서 한방 원료의 화장품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제품으로 무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썼을 때는 악성녀들은 흑변, 황변 현상의 피부 노화가 되죠. 뉴스킨은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오너들이 이 컨셉으로 갔던 거예요. 뉴스킨의 컨셉이 그거예요. 84년도에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그 타이틀 안에 숨은 뜻은 피부의 특성과 기능에 맞춰서 제품을 제조하자. 인간의 모든 피부, 남녀노소, 인종, 불문, 여자, 남자 구분 없이 다 피부의 특성은 뭐다? 산도를 갖고 있어요. 약산성의 베이스에 그다음에 이 기능 동일하겠죠. 사람이라면 이게 피부에 대한 생기초고 요거에 맞는 컨셉의 화장품이 사실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좋은 유효 성분들이 가감 없이 정량으로 들어갔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피부 테스트를 해서 안정성 테스트가 통과가 됐느냐, 이게 이제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는 일반인이 할 수 없죠. 확인을. 그 데이터를 국가기관에서 정말 받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하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는 할 수 있어요. 그 예전에 그래서 뉴스킨 시연할 때 산도 테스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전 제품이 약산성 베이스예요. 산도의 그 어떤 수치적인 부분은 약간은 틀리지만 4에서 6까지 모든 색조까지 다 약산성 베이스로 되어 있다. 뉴스킨은. 그래서 정답. 수분 베이스 컨셉이라는 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바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촉촉하다는 말보다는 뉴스킨 제품 처음 쓰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따가워요, 땡겨요, 쪼여요, 건조해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얼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반품해줘, 열받아, 왜 이렇게 이따위로 만들었어, 케이스 이렇게 촌스러워, 냄새는 이렇게 또 화분에 뿌리잖아, 별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죠.
네가 얘랑 안 맞는 거야. 막 그랬죠. 얘가 나랑 맞는 게 아니라 네가 얘랑 안 맞는 거야. 얘랑 맞아야 돼 너는. 맞을 때까지 써요. 이렇게 쓰세요. 제가 관리해드릴게. 그러니까 그런 그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주관적인 피부를 너무너무 자기는 잘 알고 있다라는 어떤 과오에서 오는 어떤 그 불협화음 같은 잘 몰라요. 여성분들이 자기 피부가 지성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건성이야. 그것도 악건성.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과반수가 넘는 데잖아요. 밖에 나와 있는 10명을 데려놓고 당신 피부가 타입이 뭐야? 지성인데요, 건성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6명이 틀리대요. 잘못 알고 쓴 거야.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잘못 피부 관리를 해서 노화시킨 거죠.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다 저를 끌어들이고 까먹었습니다. 자료 몇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약산성 비누로 자주 세안해라.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 띠고 있다. 그래서 피부를 촉촉하고 유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균의 번식을 막고 피부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래서 약산성 세안제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반대의 알칼리성은 뭐가 원료냐? 비누 만들 때 어떤 원료가 들어가죠? 재가 들어갑니다. 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문에서 포인트가 이건가? 세탁, 표백 등에 주로 사용되던 강알칼리성 독극물인 양잿물, 가성소다, 가로 열고 NaOH. 잿물은 강한 알칼리성의 독극물이에요. 저걸 먹으면 죽어요. 사약이에요, 사약. 강한 알칼리래요. 그래서 빨래비누를 어떻게 만들죠? 무궁화유지에서? 직접 못 보셨죠? 네. 석계동인가 무궁화유지 본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단층, 한 3층짜리 건물에 가면은 거기 연구원들 다 비누 쓸고 있어요. 작두 같은 데다가. 잘 쓸리나? 잘 쓸리나? 연구원들 그거 하고 작두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무궁화유지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대한민국에 빨래비누 다 팔았거든요. 그 무궁화유지의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 베이스 원료가 소베이스, 기름, 폐유와 가성소다 이 잿물을 섞어서 굳힌 덩어리. 고등학교만 잘 나왔어도 중학교만 잘 나왔어도 비누화 반응에 대해서 화학 시간에 배웠죠. 전혀 모르세요? 가성소다와 유지, 폐유하고 섞으면 굳혀지는데 그게 비누예요. 소. 거기다가 인삼향을 넣으면 인삼비누예요. 쑥향을 넣으면 오이향을 넣으면 오이비누. 아로마 오일을 넣으면 아로마 비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비누 공방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우리 것 정말 아로마 오일 넣어서 아토피에 좋아요. 그다음에 뭐 인삼 넣어서 뭐 피부에 뭐 이렇게 노화 방지시켜요. 다 뻥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소베이스 그 덩어리를 녹여서 좋은 원료를 자기들이 넣는데 그 비누는 탄생한 그 비누는 알칼리일까요? 약산성일까요? 네, 알칼리입니다. 100% 다 알칼리. 그것도 빨래 비누랑 똑같은 강알칼리예요. 그건 어디다 쓰냐? 빨래할 때 쓰는 거죠. 아로마 비누, 쑥 비누, 인삼 비누 언제 써요? 어디에? 빨래할 때 쓰죠. 손비누, 얼굴 비누를 쓰면 피부의 산도가 알칼리로 변해요. 아토피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 피부 타입이 어떻게 돼요? 피부 산도 테스트하면 알칼리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건강 상식이 있죠. 피부는 약산성이어야 건강하고 우리 인체 체액은 알칼리여야 건강하다. 근데 그게 반대로 됐다?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본인들의 피부가 알칼리화돼 있다 그러면 세균의 감염이 손쉽게 되는 거예요. 증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된 거죠. 그래서 아토피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걔네는 치유가 된대요, 안 된대요? 면역 기능의 결핍으로 해서 치유가 힘든 아토피 질환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 보습과 산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뉴스킨의 제품, 바디용품, 기초 제품이 탁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썼던 분들이 트러블이 나서 막 겁을 먹고 하는데 잘 그거를 설득시켜서 계몽해 주는 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사명인 거죠. 일이고. 우리 누스킨 바디바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바디바를 사랑하는데 맨날 바디바만 얘기하니 그래서 내가 사업 못한다 어쩔래. 그 트루버넌트 예전에 그 우리 사장님이 가장 좋아했던 넘버원 제품이 바디바예요. 오너들이 좋아하는 넘버원 제품이 바디바예요. 얘가 타이틀이 넘버원이 돼 있습니다. 넘버원 제품의 넘버원 처음에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1등의 가치를 갖고 있는 제품. 바디바 되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pH가 산도 정확하게 약산성 비누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유효성분 NAPCA, 그리세린, 호호바 오일, 비타민, 알라토닌, 그리고 알로에베라. 요 유효 성분들, 좋은 성분들은 사실 세안제에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뭘 안 그래요. 근데 뉴스킨은 멀티 기능이에요. 멀티 기능. 제품이 단 기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이지만 닦아주는 세안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지, 유해물질을 닦아주는 것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보습과 그리고 때로는 치유까지, 트리트먼트 기능까지. 그래서 이 180도 페이스 워시를 다른 말로 별명이 있죠. 트리플 액션, 클린저, 세 가지 기능을 해준다라는 뜻이 있는데, 바디바도 그렇고 우리 클렌징 제품들이 다 보습에 주안점을 둔 멀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부가 저런 상태예요. 짝짝짝 갈라져 있죠. 가뭄 상태, 악건성, 노화예요. 노화된 상태고, 저걸 보통 여성분들은 내 피부는 예민해 이렇게 아무거나 못 써 이렇게 하면서 기름을 붓죠. 저기다가. 해갈이 되려면 어디다가 뭘 넣어야 되죠? 예, 물을 버줘야 돼요. 물을 폭포수처럼 부어야 돼요. 근데 광고는 저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다. 화장품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그래서 이 프로가 또 10년 전 가까이 됐죠. 아나운서 4명을 놓고 KBO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에 이거 원료 몇 프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면서 시작을 해요. 아나운서들이 한 40%, 50% 들어가야지. KBO인데 비싼데 적어도 진짜 양보해서 10% 들어갔겠지. KBO 원료가 몇 프로 들어갈게요? 구람수로 표현했는데 마이크로 구람으로 표시됐어요. 0.00003 마이크로그램. 그 원료 공급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갖고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거는 화장품은 케이스가 비쌀까 원료가 비쌀까? 케이스. 어우 정답. 근데도 바르죠. 케이스를 부셔서 바르는 것도 아닌데. 케이스가 비싸봐야 7,000원. 보통은 3,4,000원이래요. 근데 그거보다 그 안에 내용물이 싸대. 그리고 우리 40만 원짜리 영양크림은 도대체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 있고 그 빈 금액들은 다 어디로 간 거죠? 예, 광고비, 인건비, 유통비로 나간 거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뉴스킨 직접 판매하면서 광고비 안 들이고 용기에 투자 안 하고,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거죠. 리스토아 크림, 아니 그 플라스틱은 친환경 재활 용기예요. 이중 포장, 진공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바닥에 웬간해서 세게 때리지 않는 이상 깨지지가 않아요. 그 내용물이 보호가 된다고요. 예전에는 리스토아 크림 안에 들어있는 용기와 인앤서가 들어있는 용기와 클레이팩, 페이셜 스크럽 다 통으로 되어 있었어요. 헷갈렸어요. 내가 리스토아인 줄 알고 갖고 왔더니 페이셜 스크럽이야. 클레이팩이야. 그래갖고 헷갈린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케이스에는 정말 그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그 환경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그런 그 돈만 투자해서 만들고, 어디다 정성을 쏟냐면 내용물, 그리고 피부의 특성과 기능에 맞게끔 시작부터 그랬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초등학생까지 화장 열풍 이거 한번 틀어보세요. 1분, 2분. 화장하는 나이대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절반 가까이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화장을 하면서 이 피부 질환과 같은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뭘까요, 얘? 마스카라. 그렇죠, 마스카라. 그렇죠. 뭐를 해주는? 얼굴에 비비크림을 바르고 눈썹을 그린 다음 속눈썹까지 올립니다. 볼터치에 립스틱, 포인트, 펄까지. 초등학생들이 능숙하게 색조 화장법을 설명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런 동영상만 10만 건 넘게 나옵니다. 애들이 기본으로 틴트는 일단 하고 다니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이 메이크업까지 이제 다 하죠. 저희 반 여자애들이 14명인데 한 10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해본 적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절반 이상이 손을 듭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의 42.7%가 색조 화장을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화장품 가방을 보여줍니다. 파우더와 틴트, 아이섀도우와 컨실러 등 웬만한 화장품들이 다 있습니다. 모두 성인용 화장품들입니다. 문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성인 색조 화장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피부 질환을 비롯해 각종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바르고 덧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뭐 보존제나 그리고 향료나 염료 같이 그런 자극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그런 자극 성분에 노출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오래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각처는 지난해부터 전국 청소년들을 상대로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교육하는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화장품에 어린이 제품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추가 하나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올바른 그 화장품 교육을 사실은 누스키너들이 해야 돼요. 누스킨에서 이렇게 강사하시는 사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부의 어떤 관료가 됐으면 아마 이렇게 봐갖고 고루고루 이렇게 할 텐데 절대로 또 그렇게 용납을 안 해요. 아까 성면 파동, 누스킨이 갖고 있는 또 정말 이렇게 또 의미가 있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본사 임원들한테 들은 건데 수입 화장품이잖아요. 선적을 하고 통관을 해서 또 한국에 들어와서 품질 검사를 받고 그다음 판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누스킨 제품 그거는 안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 이거 어린아이가 써도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애기 엄마들이 있어요. 얘처럼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받는 회사도 참 드물 거예요. 우리 누스킨 회사처럼. 통관해갖고 봤거든요. 여기에서는 산도 테스트, 중금속 테스트, 심지어는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추출한 원료를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누스킨은 이 선적을 할 때 이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2번 하는 거예요. 품질 QC를. 사실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장품 중에는 문구점,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에서 파는 그 화장품들, 어린이용 화장품들은 사실 이런 법률을 안 받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이렇게 깐깐하게 품질 관리를 받지를 못하고 했을 때 통과되는 제품들이 거의 없다. 이 누스킨의 제품들은 그걸 다 완벽하게 통관을 통해서 합격받아서 지금 우리가 쓰는 거예요. 미스트부터 우리 최근에 나온 뭐죠? 180도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안심해야 됩니다. 믿고 쓸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쫄지 말라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얘기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벤류 때문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파라벤녀들이 많더라고요. 파라벤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누스킨의 그 방부제로 파라벤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안 쓰고 이렇게 좀 안티로 변하는 분도 안타깝게 있는데 화장품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료가 뭐죠? 물이에요, 물.
사실 물이 증량제예요. 가장 많이 들어가 양을 늘려주는 거니까 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화장품.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기름이죠. 물하고 기름 안 섞이니까 섞여주는 뭐가 들어가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요. 제가 전공이 계면활성제. 생명공학에 미생물들이 내놓는 생물학적 계면활성제. 일명 바이오 서펙탄트가 제 전공이었습니다. 바이오 서펙탄트 중에 기름을 먹고 분해하는 효모군 애들이 있어요. 밤비콜라, 아피콜라라고 이스트 계열의 그 효모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폐유를 먹고 분해해요. 석유 기름을 먹고 분해를 해요. 그래서 그 안면도 그쪽에 기름 유조선 자초돼서 기름 닦으러 한 번씩 가보셨잖아요. 그때 사실은 우리가 가서 그거를 닦을 게 아니라 미생물 계면활성제를 살포를 했어요. 근데 해경이 뭐 했냐면 세탁세제 풀었거든요. 화학 계면활성제는 잘 그 기름이 제거가 되지만 2차적으로 생태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인간한테 치명적으로 나중에 하게 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기름을 먹고 분해하는 애들이 만들어낸 부산물인 바이오 서펙탄트를 제재로 만들어서 그걸 풀어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그게 친환경적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계면활성제들이 여드름균을 죽여요. 항균 작용이 있어서 여드름 치료제로 쓰이거든요. 그걸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러 또 지자랑하면 안 돼요. 잊으시고요. 파라벤유의 안정성에 대해서 어디서 보고서를 줬냐면요. CIR이라는 기관에서 줬어요. 뉴스킨의 파라벤은 안전하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파이널 레포트예요. 최종 보고서. 어디에 관한 한 On the safety assessment of 파라벤들 종류 나오죠. 메틸 파라벤, 에틸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부틸 파라벤. 이런 모든 파라벤류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최종 보고서 인정. 괜찮다. 방부제는 필수적으로 화장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방부제 제품이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아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가 그 개런티가 돼야 돼요. 그 사용하는 공간이 살균실이어야 돼요. 그 암 환자들 백혈병거리면 무균실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서 화장품 무방부제 쓰면 돼요. 근데 내 화장실이나 내 방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몇 번 하세요? 수십 번 하잖아요. 그동안에 무방부제라고 했으면 그 안에 균이 잠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눈이 전자현미경처럼 돼갖고 균이 몇 마리 들어간 거 보인 사람들 있어요? 예전에? 없죠. 그러니까 균이 늘 내가 쓰는 화장품 개폐하는 동안에 전염이 될 수 있고 증식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장품이 안전한가? 아니죠. 그래서 보존제 넣어야 되고 방부제 넣어야 돼요. 근데 법으로요. 저기 써 있어요. 파라벤유 단일 성분일 때는 0.4% 이하만 들어가면 전체 성분에 1%도 아니고 0.4%. 혼합 사용 시 0.8% 이하 들어가면 무해하다라는 게 규정이에요. 우리나라 식약청 규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를 어디서 했다고요? CIR.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미국 CIR 화장품 안전관리 MOU. 이거 무슨 뜻이에요? 협약했다고요. 그러니까 CIR이라는 기관을 좀 들여다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CIR은 미국의 화장품 원료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미국의 화장품 원료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전문가 패널들의 공정하고 철저한 평가 및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독성 저널에 기재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 딱 성분 치면 해롭다 안 해롭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신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제휴해서 쓰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CIR에서 내는 보고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왜 네이버에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오냐고요. 소비자분들이 잘못됐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되게 많이 아셔서 참 좋겠어요. 저는 그것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칭찬해줘요. 그분 사실은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가 아는 거 인정받고 싶어서 트집 잡는 거래요. 그러니까 인정해줘요. 나는 멍청해서 잘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또 따지면 이 회사는 그거에 이거 안정성이 확보됐다라는 자료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어머님이 정말 뉴스킨의 파라벤이 해롭다라는 어떤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과학적으로 한번 그 자료 좀 갖고 와 보시면 제가 그걸 가져다가 뉴스킨 본사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이버 그거 이렇게 누가 쓴지도 모르는 그 카페 갖고 가져오는 무식한 아줌마들 있어요. 화해 어플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참 그 만든 사람 혹시 만나보셨나요? 여기 사업자 사장님 중에 화해 어플 누가 만들었어요? 저 얼굴 몰라요.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성분 치면 뭐가 해롭다는 점수가 막 나오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품은 복합체예요. 수십 가지가 들어간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단일 성분 가지고 이건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면 화학 성분이라서 나쁘고 천연에서 좋고 이거 되게 무식한 생각인 거 아시죠? 그거를 인지시켜주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런 말을 했을 때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말 완벽하게 그분이 그런 근거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걸 먼저 출처를 물어보세요. 네이버 검색해서 했다 그러면 믿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한테도 알려주세요. 초등학생이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썼고 어떻게 정말 이 회사는 정말 대기업이고 뒤에 과학자문 기술 연구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포진돼 있어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했는데 일개 네이버에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야기 듣고 이 회사가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는 완벽하게 근거 자료 갖고 오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말에 이제 조금 페이어 펀치를 날리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품질 관리 2번이나 엄격하게 뚫고 우리들 앞에 한국 이 땅에 들어온 제품들이 지금 매장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안심하고 쓸 수 있게끔 안내해주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정말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라고 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 김정은, 남녀노소, 부모 형제 다 써요. 정직하게 정도에 입각해서 제품을 전달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데 참 나쁜 사람들 협법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요즘 백만장자 방이 불이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중미에 가보면 중미 대륙의 어떤 휴양 섬이에요. 벨리즈라는 나라 아세요? 거기에 키코커라는 섬이 있대요. 이제 되게 휴양지로 유명해서 거기에 정말 이렇게 쉬러 오는 참 힐링을 하러 오는 분들이 찾는 세계적인 휴양지인데 거기 거리거리에 고슬로우라는 영어 문구가 있대요. 이 섬의 캐치프레이즈래요. 타이틀 슬로건 고슬로우 천천히 가라는 뜻이죠. 천천히 가라.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 빨리 가는 거를 좀 굉장히 부각시키고 뭔가 이렇게 잘 될 빠른 성과를 낸 사람들한테 박수를 주고 또 그분들이 아닌 분들은 죄의식을 느끼고 또 나는 뭐 잘못됐나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질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품도 빨리빨리 막 쓰게 만들고 조바심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고슬로 차근차근 정확하게 밟아가면 그게 사실은 늦은 것 같은데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나름 또 했습니다. 그렇다고 천천히 가라는 게 아니라 진짜 저처럼 천천히 가면 안 되고
정말 성과를 잘 내셔서 정확하게 정도대로 제품 전달, 비즈니스 전달하면 다 모두가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 10분 또 지각했는데 죄송하고요. 좀 이렇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없죠? 잘 아시는 생기초.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그거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 정말 또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고 라니언 에이스 인더스쿨 화이팅!